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비 기구의 구성 재질 구분과 폐기 기준에 대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낯설은 단어들과 문장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속적인 반복 청취를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번 장에서는 그 CGMP의 그 내용 중에서 설비의 재질 이런 부분들은 해설서를 통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어, 공부하시기를 미리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중 제조 탱크에 대한 구성 재질과 관련된 문제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가장 적절한 설명을 고르시오. 자, 1번 표면은 주역 물질 또는 거친 표면이어야 한다. 틀린 말이죠. 표면은 매끄러워야 합니다. 주역 물질도 굴곡이 있는 형태고 거친 표면도 마찬가지여서 그 유지관리, 위생관리에 적합치 않습니다. 두 번째, 외부 표면의 코팅은 제품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 코팅 재질이 제품과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반응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저항력을 통해서 섞이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코팅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에 접촉하는 표면 물질은 일반적으로 탄소강이라고 했는데 탄소강이 아닙니다. 스테인리스 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스테인리스 강을 다른 말로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스테인리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스테인한 말은 얼룩이나 녹이라는 의미죠. 즉 녹이 없는 얼룩이 없는 그런 그 재질입니다. 일반적으로 탄소 강에다가 크롬 등의 다른 금속 성분들을 혼합하는 형태로 되는 그런 합금 재질인데요. 이러한 재질들은 그 금속 중림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스 316이라고 하는 스테인리스 재질입니다. 네 번째, 설비 부품들 사이에 일어나는 전기 화학 반응은 무시해도 된다. 무시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구성 재질 구분입니다. 설비 기구의 구성 재질은 유지 관리 및 위생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용물 원료 또는 벌크 제조 과정이나 설비 세척, 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물질들이 이런 설비 기구 등에 스며들면 안 되겠죠. 또한 그 세제나 소독제 등과 반응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설비 부품들 사이에 전기 화학 반응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질이어야 할 것입니다. 본 10조 유지 관리에서는 설비별 관리 방안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세부 내용 중에 설비의 구성 재질에 대해서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지관리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주요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 당연하고요. 제조 품질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 기록합니다. 결함 발생, 정비 중인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를 하고 고장 시 불가할 경우도 표시를 해야 됩니다. 표시 중요하고요. 또 다음 사용 시까지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당연하고요. 또 승인된 자만이 접근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모든 설비들은.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사 측정 시험 장비 자동화 장치는 계획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교정 및 성능 점검을 하고 기록합니다. 설비 유지 관리의 주요 사항 부분인데요. 일단 절차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 또 절차서 안에는 유지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점검 항목으로는 외관 검사, 작동 점검, 기능 측정, 청소, 부품 교환, 개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구성 재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 설비인데요. 탱크는 크게 그 제조 탱크와 또 저장 탱크로 나눌 수가 있죠. 제조 탱크에서는 온도가 가온이 되거나 냉각이 되거나 또 압력이 또 가압이 되거나 감압이 되는 등 전반적인 조작이 잘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공정의 제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에 적합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러한 제품과의 반응으로 부식이 되거나 분해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그 제품이나 제품 제조 과정 그리고 설비 세척, 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원료들 이런 내용물들이 이 탱크에 스며들어서는 또 안 되겠죠. 또한 세제나 소독제와의 반응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설비 부품들이 있는데 설비 부품들 사이의 전기화학 반응을 최소화하도록 고안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 가장 적합한 그런 재료로서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에 접촉되는 표면 물질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재질입니다. 특히 그 316, 스테인리스 스틸 316 이 재질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탱크의 표면은 기계로 만들고 광을 낸 표면이 바람직합니다. 주형 형태나 거친 표면, 울긋불긋한 그런 표면들은 그 깨끗한 청소 관리에 어렵고 또 미생물들이나 교차 오염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용접 결합은 가능한 한 매끄럽고 평면이어야 합니다. 외부 표면의 코팅은 제품에 대해서 당연히 저항력이 있어야 되겠죠. 펌프입니다. 펌프는 제조된 내용물을 1차 포장재에 충전할 경우에 이 내용물을 이송시키는 데 주로 이용이 되는데요. 내용물과 펌핑 작동으로 인해서 부품들이 젖거나 닳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해서 재질을 평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혼합과 교반 장치인데요. 크게 유화 제품과 같은 강한 에너지를 줘서 균일하게 교반하는 호모 믹서나 점증제나 액상 제품들을 혼합 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디스퍼 등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교반 장치들은 내용물과 접촉 부위는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이라고 하는 봉인과 개스킷을 이용하는데요. 여기에는 윤활제나 내부 패킹을 사용해서 방지를 합니다. 이러한 봉인이나 개스킷과 이런 내용물들, 제품과 같이 공존할 경우 이런 영향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또 온도나 압력, pH 이러한 조건들도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용되는 윤활제, 이런 누수 여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호스입니다. 호스는 탱크와 탱크 사이, 그리고 탱크로 원료나 내용물 등을 이송하는 등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런 내용물들의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화장품의 생산 작업에 매우 유용한 유연성을 제공하죠. 그 유형과 구성지제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런 만큼 조심히 사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설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제재로는 강화된 식품 등급의 고무 또는 네오플레이라든지 타이곤, 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나일론 등이 쓰이고요. 또 전반적인 온도와 압력에 적합해야 되고요. 제품에 적합한 제재로 건조되어야 합니다. 위생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필터, 여과기, 그리고 체인데요. 주로 이러한 것들은 화장품 원료나 완제품에서 원하는 입자 크기라든지 덩어리 모양을 깬다든지 또 불순물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또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주로 스테인리스 스틸과 비반응성 섬유 이런 것들을 선호한답니다. 그리고 그 효율성이라든지 청소의 용이성, 처분의 용이성, 그리고 제품과의 적합성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파이프입니다. 구성 재질은 유리라든지 스테인리스 스틸, 구리, 알루미늄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전기 화학 반응의 가능성 때문에 설치할 때 주의를 요합니다. 그 원료라든지 내용물들의 중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측량 장치 이러한 것들은 부식과 먼지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고요. 온도, 압력, 흐름, pH 등의 측정 및 기록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구인 게이지나 미터 등은 제품과 직접적으로 접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포장재 설비입니다. 제품이 닿는 포장 설비, 즉 내용물이 닿는 포장 설비의 대표적인 것이 제품 충전기인데요. 재질은 앞에 있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죠. 조작 중에 온도, 압력 제품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하고요. 제품에 의해서나 어떤 청소나 위생 처리 작업에 의해서 부식되거나 분해되거나 스며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사 부속품 등의 설비 구성 요소 사이에 전기 화학적 반응이 없어야 되고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역시 스테인리스 스틸 316 재질을 가장 많이 사용한답니다. 기타 세부적인 추가적인 내용들은 CGMP 그 해설서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폐기 기준을 일탈 관리와 연계해서 문제를 내봤습니다. 다음 중 제조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일탈 사례로 적합한 것은
검정기한을 초과한 설비의 사용에 있어서 설비 보증이 표준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검정기한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설비 보증이 돼 있으면 중대한 일탈 사례는 아니죠. 제조 공정에 있어서의 원료 투입에 있어서 동일 온도 설정하여서 투입 순서에서 벗어날 경우, 이 부분도 중대한 일탈 사례는 아닙니다. 생산에 관한 시간 제한을 벗어날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대한 일탈 사례는 아니죠. 생산 작업 중에 설비, 기기 고장, 정전 등의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이 경우는 중대한 일탈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설비기구의 폐기 기준입니다. 폐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조항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제22조 폐기 처리 등입니다. 본 조항은 주로 내용물, 원료 등에 해당하는 요소가 많은데요. 설비기구와 연관시킨다면 설비기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24조 일탈관리입니다. 일탈이라는 것은 제조 또는 품질관리 활동에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벗어나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또 기준 일탈이라는 것이 있는데 out of spec이라고 하죠. 규정된 합격 판정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검사나 측정 시험 결과를 말합니다. 즉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시험 결과가 정한 기준값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죠. 그래서 일탈에는 중대한 일탈과 중대하지 않은 일탈로 나눕니다. 중대한 일탈일 경우에는 바로 폐기라든지 재작업의 그 수순으로 접어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일탈 처리 지침 기준에 따라서 이 폐기에 대한 기준을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일탈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1. 생산 공정상의 일탈의 예에서 생산 작업 중에 설비, 기기의 고장, 정전 등으로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런 경우를 중대한 일탈로 보고 있습니다. 즉, 생산 설비와 기구는 일정한 주기로 제조 설계의 사양에 따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일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탈 처리 절차에 따라 폐기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설비 고장 수리가 불가하거나 또 설비 유지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대한 일탈의 우려로 폐기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탈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일탈 처리의 흐름은 일탈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그 과정들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일탈이 발견되면 초기 평가를 하고요. 즉각적인 수정 조치를 취합니다. SOP에 따른 조사와 원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예방 조치도 중요하고요. 후속 조치를 통해서 종결을 하고 문서 작성 및 문서 추적, 경향 분석을 분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기준 일탈 제품의 처리의 경우에는 주로 그 원료나 포장재, 벌크 제품, 완제품들의 그 기준 일탈이 일어났을 경우의 처리 과정인데요. 시험 검사 측정에서 기준 일탈 결과가 나오면은 기준 일탈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 검사 측정이 틀림없이 잘 된 것인지 확인을 하고요. 또 기준 일탈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준 일탈 제품에 대해서 불합격 라벨을 첨부하고요. 격리합니다. 격리된 제품들은 폐기를 할 것인지, 재작업을 할 것인지, 반품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요. 재작업이 일어날 경우에는 재작업 후에 그 재작업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사용 출하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은 설비 및 기구 관리의 강의 잘 이해하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